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에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당시 미호천 제방공사 감리단장 등도 출석합니다. 또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소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됐던 청주 성안길 중앙공원 역사 공원화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KT 건물과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당초 청주시가 제시한 300억 원을 조금 웃도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감정가 430억 원 이상은 받아야겠다. 300억 원 이상은 절대로 못 준다. 대상 물건은 현재 청주시의회가 임대의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성안길 옛 KT 건물입니다. 매입 비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청주시와 소유주 측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땅에 대한 4차례의 공매 절차가 모두 유찰되면서 감정가보다 한참 아래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청주시로서도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매입 비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주시가 최후 통첩했던 310억 원 안팎에서 가격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기금으로 이미 30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 측도 본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협상이 매듭만 지어진다면 오는 2028년쯤에는 청년각과 중앙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역사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제 KT 소유주 측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적정 매입가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꽤 긍정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KT 건물과 부지 매입이 성사되면 25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인근 우체국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고 현 임시청사 앞 도로 폐쇄를 통해 중앙공원과 청년가 일대를 잇는 대단위 공원이 청주에 만들어지는 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정책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전통적인 홍보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는데 1년 사이 구독자 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공식 SNS 제작자 2명이 지상파 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제작한 공무원 반응 실험 영상입니다. 충북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정말 느린가와 같은 일상의 상황을 연출해 충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역철도로 바뀌는 생활상을 현직 주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시트콤 형식으로 엮어가며 웃음과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합니다. 못난이 김치를 할 때는 홈쇼핑이 하면 어울리겠다. 그리고 또 의료비 후불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 광고를 패러디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의 성격이나 이야기에 맞게 이런 제작 전략으로 인해 충청북도 공식 SNS 홍보 채널의 구독자 수는 7만 명을 돌파하며 1년 새 3.5배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구독자 수가 5번째로 많습니다.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MZ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시청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지역별 시청 분포도 충북이 15%, 비충북이 85%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SNS 채널 발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믹하게 관광 명소와 먹거리, 맛집 등을 소개한 1분인의 쇼폼과 다양한 문화 행사의 실시간 방송 등 올해만 6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쇼츠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 생방송을 직접 가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0초 영상 콘텐츠를 지금 공모전을 충주시 홍보맨 등 전통적 공무원상을 탈피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SNS 홍보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지훈련 명소로 자리매김한 보훈군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각종 우수한 운동시설이 한 곳에 집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방문객이 보훈군 인구보다도 많은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파릇파릇한 천연잔디 위에서 선수들이 몸을 풉니다. 예열이 되자 서로 패스를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열중합니다. 여자 프로축구 수원FC 위민팀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열흘간 보훈군으로 전지훈련을 왔는데 운동 여건이 좋아 올해 초에 왔다 또다시 방문한 겁니다. 아시안게임을 다녀온 여자 축구 간판 스타 지소연 선수도 축구장 관리 상태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천연잔디를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저희 쓰고 나서 또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 색깔도 너무 좋고 상태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주국제대학교 야구팀도 전지훈련지로 보훈을 자주 찾는 단골팀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야구장은 구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2개나 있고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이 선수들을 매료하기 때문입니다. 불펜 투수들이 마음 놓고 던질 수 있는 공간이 분리돼 있고 비가 와도 실내 연습장이 있어 365일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연습장도 다른 데에 비해 훨씬 쓰기 좋고 규격이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는 2군데씩 있어서 투수, 야수 나눠서 훈련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널찍한 체력 단련실과 물리치료 지원도 보훈군이 전지훈련하기 좋다고 입소문이 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 인프라가 한 곳에 집착해 있어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보훈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6천 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 5천 명 넘는 인원이 전지훈련으로 보훈을 방문했습니다. 보훈군은 대관료를 안 받는 대신 선수들이 지역 내에서 숙박과 식사를 하도록 유도해 전지훈련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MZ세대의 취업 조건 1순위, 월급이나 정년 보장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청주의 한 작은 농업회사가 즐거운 직장 문화와 여가 생활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충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직접 사육한 곤충의 애벌레로 반려동물과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 청주의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직원 수가 10명이 조금 넘는 작은 농촌마을 기업이지만 한 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때 농업이란 한계 탓에 이직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20, 30대 MZ세대 직원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직장이 됐습니다. 사내 인트라넷인 협업툴을 구축해 소수 직원이지만 업무 절차와 정보 공유를 간편화했고 동시에 협업툴 속에서 직장 문화 개선 제안을 받으면 곧바로 개선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인별, 부서별 만남인 회합체 모임도 지속하는 등 소통의 통로를 다양화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하니까 오히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널을 다변화해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은 철저히 직원 위주로 운영해 정시 출퇴근을 지키고 부서 회식은 업무 시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채용과 승진, 임금 등에서도 남녀 차별 요소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또 연차 휴가를 분 단위로 나눠 여러 날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해 직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어냈습니다. 전 직원들이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개인 일정 이제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청주시 우수 일자리 창출과 고용선도 여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근속이죠. 그리고 여기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과 사장 그리고 팔로워와 리더가 아니라 전원이 다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의 직면에 있으죠. 작은 농업회사가 실현한 워라밸 문화가 즐겁고 행복한 직장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 입장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만 번째 입장객은 청주시 산남동에 거주하는 68살 진순옥 씨로 3대 9명의 가족이 전시장을 찾았다가 소반과 주병 세트 등 20만 원 상당의 공예품을 받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폐막 일주일을 남겨둔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목표 관람객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25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관람객이 25만 명을 넘어서면 치킨 50마리를, 30만 명을 넘어서면 치킨 100마리를 선착순 증정합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47.9%까지 끌어올립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 시점의 교통 약자 수는 53만 3천여 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3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11개 시군 평균 16.2%에 그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청북도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 계획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늘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이 없이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JB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